안녕하세요. 월평초등학교 장성영재교육원 개민교사 장동국입니다. 과학의 날 행사 그리고 선생님들 과학 수업에 도움이 될 만한 수업 사례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스마트폰 현미경인데요. 그 동아과학몰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서대로 하면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사실 또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이게 수업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실수, 실패 없이 바로바로 되는데 선생님께서도 이 영상 보시면서 실패 확률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 띵커벨 요새 보드가 패들렛처럼 오픈이 됐죠. 그래서 띵커벨에다가 학생들이 관찰한 결과들을 탑재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그 뭐 금붕어 비늘도 있고 뭐 양파 표피 또 샐러리 잎 또 뭐 잠자리 다리 이렇게 자세하게 스마트폰에 부착된 그 렌즈로 즉 현미경으로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이 프레퍼라트들은 그 키트에 들어 있어요. 키트에 들어 있고 키트에 투명 아크릴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프레파라트처럼 얇게 뜰 수만 있으면 표본을 얇게 뜰 수만 있으면 다른 것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관찰한 결과를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에서 이렇게 작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이 자기가 뭘 촬영했는지도 모르고 또 이 자료를 올렸을 경우에 이게 뭐지라고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촬영한 결과에 이렇게 글자를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쇠 클립까지도 이렇게 촬영을 했네요. 그 스마트폰 현미경은 광학 현미경에 변형된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촬영하는 거는 맞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렇게 학생들 그 내용은 말해주었습니다. 이건 실체 현미경처럼 이렇게 촬영한 거죠. 잠자리 다리도 이렇게 다리에 붙어 있는 털까지 이렇게 관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명을 비췄어요. 광학 현미경은 이제 빛이 필요한데 사실 교실에 있는 광량만으로도 충분히 관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LED 조명 등을 이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라고 이렇게 안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카나리아 깃털, 새 깃털이죠. 그리고 대나무 줄기. 이게 보면 이제 채관일지 물관일지 저도 이제 더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관 형태도 보이죠. 그래서 그 6학년에 식물 단원에서 그 줄기 배울 때 그 백합 절단면 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요 차실을 요 제재를 활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양의 머리털 이렇게 보이죠. 설명서대로 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이쪽에 보면 그 재물대 역할을 하는 그 대 있죠. 종이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종이로 만들고 여기다가 이렇게 재물대를 끼우고 그 렌즈가 아주 작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거기다가 고무 이 접착면이 있거든요. 이 역시도 접착면이 손으로 계속 만지면 떨어지니까 학생들에게 만지지 말라 하고요. 설명서에 보면 렌즈를 여기다가 홀더에다 끼우고 카메라에다 부착하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정중앙 위치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렌즈를 끼우지 말고 그냥 저 노란색 있죠? 그거를 카메라 렌즈에다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카메라 렌즈가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그 관찰 가능한 그 뭐라고 하죠? 땡기는 거? 줌인이라 하죠. 줌인 렌즈 말고 그 망원 렌즈 말고요. 그냥 평상시 표준 렌즈를 손으로 확인한 다음에 거기다가 먼저 노란색 얘를 먼저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 렌즈 노란색 그 빈 공간을 통해서 카메라 렌즈 정중앙 위치가 보이잖아요. 그렇게 위치를 잡은 다음에 렌즈를 안으로 꾹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중앙 위치가 잡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렌즈가 좀 노란색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잘 관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도 이렇게 관찰이 된다. 그리고 모근이 붙어 있는 건강한 머리카락 이렇게 모근도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위에처럼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5학년에 현미경 배우죠. 그래서 광학 현미경의 그 접안 렌즈나 대물 렌즈 뭐 또는 재물대라지 여러 가지 그 구조들을 한 번 더 설명하시면서 이거를 이렇게
단순화시킨 게 이거다. 그래서 사실 이거 발명일 수도 있겠지, 이 자체가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현미경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다. 이 과정도 한번 학생들과 학습을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좀 길게 설명드린 부분이 노란색 부분을 렌즈에 먼저 부착해야 됩니다. 즉 여기 렌즈는 카메라 렌즈입니다. 카메라 렌즈에 먼저 부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모든 별로 이렇게 코로나긴 하지만 모든 별로 해야 실패 확률이 줄어듭니다. 혼자서 앉아서 하면 어디가 실수했고 모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물어가면서 335 이렇게 재물대를 이렇게 풀로 붙여서 제작을 합니다. 구글 클래스룸도 또 활용을 했어요. 그 설명서 이렇게 한 장 가지고 하기 어려우니까 그 클래스룸에다 올려가지고 컴퓨터나 패드를 가지고 보면서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 구글 클래스룸 이용하면 할수록 종이 출력하러 교무실 가지 않아도 되고 거기서 바로 올려버리니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칠판에다 이거를 띄워버리면 선생님이 다른 화면 넘어간다고 이게 못 띄우잖아요. 계속이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 오면 학생들 알아서 계속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렌즈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먼저 이렇게 부착을 합니다. 지금 렌즈를 아직 안 끼웠습니다. 저 상태에서 렌즈를 끼우고요. 그 동본도에 있는 그 연구 프레파라트가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사전, 네이버 사전 들어가 가지고 영어로 찾고 한글로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클립은 여기 있는 연구 프레파라트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할 때 상이 잘 안 잡힐 거예요. 우리 저희 광학현미경도 마찬가지지만 그 대물 렌즈 그가 뭐라고 하죠? 조동 나사로 먼저 상을 찾은 다음에 미동 나사로 미세하게 조정해 상을 뚜렷하게 찾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다가 카메라를 올려놓으면 처음에 잘 안 잡혀요. 그러면 손으로 그 노란색 부분 있죠. 그거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마치 미동 나사로 초점을 맞듯이 하고 그 초점이 잡혔으면 이제 다른 친구가 카메라 그 스크린에 있는 초점을 터치를 한번 해서 초점을 닿은 다음에 촬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서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2인 1조로 한 사람은 그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노란색을 초점을 잡는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촬영을 합니다. 스마트폰 없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한 친구가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친구들 다 스마트폰 하는데 왜 나는 스마트폰 없냐 사달라고 해서 그냥 민원까지는 아닌데 어머니께서 뭐 스마트폰 없으면 너무 좀 그런 쪽으로 수업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세요. 근데 사실 저희 영재원이 학교에 보면 스마트패드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친구랑 같이 그 수업을 하고 집에 가서 부모님 폰으로 해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스마트 패드에도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근데 스마트 패드가 무겁기 때문에 이쪽에 올릴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올릴 만한 책이나 저는 이 핸드타월로 이렇게 했거든요. 핸드타월 여러 장으로 하면 높이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핸드타월과 여기 높이 조절을 할 만한 좀 너무 상황이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여기 그냥 높이 조절할 수 있는 보드 마카 지우개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올려가지고 촬영을 했더니 여기 사진처럼 잠자리 날개, 잠자리 다리 잘 보이죠. 그래서 사실 스마트 패드가 더 잘 찍히더라고요. 또 화면도 크니까 또 잘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실에 있는 책이나 여러 가지 도구들 활용해서 스마트 패드로도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촬영한 결과를 모든 별로 또는 이렇게 학생들 개인별로 띵커벨에 이렇게 탑재를 하고 서로가 탑재한 그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멘션, 댓글을 서로 달도록 하고 잘 찍은 거에 대해서는 좋아요 이렇게 평가도 투표도 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 관찰이 되어서 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스마트폰 현미경 활용해서 수업한 사례 설명드렸는데요. 선생님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학생들 스마트폰 종류도 다양하고 그리고 또 선생님도 처음에 하다 보면 선생님 것도 잘 안 잡히는데 학생들 스마트폰 기기까지 익숙치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했고요. 또 이 수업 하는데 사실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활용할 수 있는 게 학생들에게 그 아까 광학 현미경의 구조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 현미경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학생들에게 퀴즈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만들게 하고요. 그 질문을 선생님이 그 띵커벨에 올리는 거죠. 그래서 띵커벨에 보면 뭐 도전 모드나 아니면 서로 대결 모드가 있으니까 거기서 학생들이 문제를 이렇게 풀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만약에 과제를 제출하면 이 역시도 그 내년에 그 저는 선생님이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수업을 준비를 했으니까 끝부분이 보이니까 뭐 다 뭘 만드는지 다 아는데 학생들은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이 자료를 보여주면 와 저거 뭔데 하면서 바로 관심 동기유발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료도 이렇게 띵커벨에 올리는 것도 좋고 가급적이면 이제 구글 클래스룸이나 선생님만의 LMS가 갖춰져 있으면 그 폴더가 바로 이제 이미지들이 올라오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지금 선생님들께 뭐 수업 실전 사례도 사례지만 계속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경력이 쌓이시면서 수업에 여러 가지 더 효율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그냥 딱 저장해 놔버리면 나중에 선생님들 검색해서 찾는 게 사실은 다른 LMS나 그것보다 이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스마트폰 현미경 활용해서 수업 실천 사례 공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